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당분간 어쩌면 이 정부 내내 완화하는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인 부동산 규제가 문재인 정권의 2019년에 있었던 12.16 대책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 그때만큼이나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되게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지 못하다. 추석 지나고 이제 내년이 되면요, 은행 대출도 풀립니다. 은행 대출마저 풀리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폭락론자분들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폭락론자분들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과연 무주택자가 계신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제 두 번째 정책이 곧 나올 예정인데 그것이 공급 대책이 될지 세제 규제 정책이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공급 대책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한다고 김윤덕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여기에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세제도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세제 규제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새 여러분들 여기저기 주변 둘러보시면 아파트 집 짓는 거 많이들 보신 적 있나요? 공사 차량들 많이들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사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파트에 대한 착공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사도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조금 조용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6.27 대책이 발표가 된 후에 정말로 수요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6.27 대책에 대한 효과가 엄청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어찌됐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27 대책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수요를 틀어막고자 하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발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75%,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달이 가장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던 시기고, 서울이 무려 12,000건, 그리고 경기도가 약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거에 비해서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 집계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서울은 약 2,500건, 그리고 경기도는 약 한 7,000여 건에서 8,000여 건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6월 달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20%, 그러니까 80% 정도가 급감한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특이점이 있죠. 유난히 서울에 대한 거래량이 더욱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6월 달에 12,000건이면 경기도가 거의 육박하는 거래량만큼 폭발적이다라는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줄어드는 그런 감소세도 경기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감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똘똘한 한 채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로서 서울에 대한 집중성에 대해 서초, 강남, 송파 같은 주요 중심 지역은 현금, 그리고 마포, 강동, 광진 같은 그런 주변 지역의 주요 지역들은 고연봉자들이 대출을, 소위 말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거의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보시면 그 약 한 40% 정도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서울이 약 80% 정도 급감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6.27 대책 같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의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외곽 지역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타겟으로 한 대출 규제가 아니었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그런 지역들과 같은 약간 고연봉자들의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그런 대출 규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의 그런 중위권 거래 가격을 보면요,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6월 달에는
그 평균 가격, 그러니까 거래가 됐던 평균 가격이 약 1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인 현재는 중위 가격이 약 8억 8천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6억 규제를 받는다고 셈 쳤을 때 10억 미만의 아파트들의 위주로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10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가장 주요 지역인 마포 같은 경우에는 95%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아예 그냥 거래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래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서울은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이 잡힌 것처럼 보여요. 뭐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금으로 이미 그 주변의 집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이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거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역의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할 그런 타겟이 6.27 대책에는 아니었다. 그 외의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잡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6.27 대책이 성공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것에 연결해서 더욱더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대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보유세죠. 그러니까 한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부동산의 개수로 자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으로 자산을 따져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는 뭐 물론 지금 여당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 뭐 못할 것이 없기는 하지만 굳이 법안을 바꾸지 않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조정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합산해서 그 부동산의 개수가 아니라 부동산 가액으로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향으로 세금 정책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지금 양도세가 2026년 5월 달까지 중과가 유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과가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 5월 9일이 되면 그 이후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0% 30%씩 중과가 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유예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양도세에 대한 중과 유예 추가적으로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강한 의견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소비 쿠폰이라든가 그리고 부당경감 크레딧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소비 쿠폰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추경으로 약 32조 원 정도를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선가는 금액을 추가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당분간 어쩌면 이 정부 내내 완화하는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규제에 대한 역설이라는 것이 저는 다시금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 때 29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규제 정책 일로를 걸었던 정부에서 그 어떤 시기보다 그 어떤 부동산의 상승 시기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정권이 교체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1차적인 부동산 규제가 문재인 정권의 2019년에 있었던 12.16 대책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 그때만큼이나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되게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12.16 대책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6.27 대책에서는 상승률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이지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지방에 대한 하락세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전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부동산의 규제보다는 경기의 지금 침체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함께 침체가 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또한 추가적인 유예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악마 프레임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다주택자는 나쁜 놈. 이제 심지어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 또한 악마화하고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절대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정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의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취득세에 대한 중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자체를 중과하겠다라는 발표보다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조정지역으로 수도권을 묶어줌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취득세가 중과되게끔 하는 모양새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6.27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고 앞으로도 곧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묶음으로 해서 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산세와 종부세이고요. 그것이 왜 때문이냐면 종부세와 재산세는 그냥 집을 그냥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강남 3구가 2년 2개월 만에 증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 내가 산 강남 서초의 집은 팔지 않고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지금 프레임이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추가적인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하죠. 금리 내릴 거란 말이죠. 지금 8월 28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8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 반드시 내릴 겁니다. 그리고 FOMC 회의 미국에서도 9월 달에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지금 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금은 매년 인상되잖아요. 최저임금 매년 인상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규제를 워낙에나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실거주해야 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월세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세,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그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찬바람이 나고 이사 시즌이 되면요, 아마도 거래량이 다시금 상승할 거고요. 6.27 대책으로서 대출의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분명히 수요는 있습니다. 조금 금액대가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아파트를 사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이 집을 살 바에야 전월세에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세와 월세의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전세, 월세 매매가는 상승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지나고 이제 내년이 되면요, 은행 대출도 풀립니다. 은행 대출마저 풀리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폭락론자분들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폭락론자분들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과연 무주택자가 계신지. 이상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